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상대방은 내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관계 속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지만 그 정체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죠. 안타깝게도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심리 조종과 최면 같은 기술로 당신의 마음을 훔치고 당신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행동 전문가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 삶에 숨어든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첫 만남에서부터 구별해내는 놀랍고도 실용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나 결정적이었던 그들의 비밀 신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장.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신호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명백한 것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는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당신의 마음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뇌에는 인지적 맹점이 생겨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강한 호감은 곧바로 신뢰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수많은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과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뇌는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고 긍정적인 증거만을 찾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맹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특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여성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직장 생활, 힘들게 끝난 과거의 연애, 혹은 인생의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이 무엇인가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내면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모든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까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즉 적신호를 가진 사람의 대답은 대부분 남 탓으로 기결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배울 점도 성장할 필요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앞으로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결국 상처받는 건 나뿐이라는 걸 깨달았지. 이들의 대답 어디에도 자기 성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좀 더 마음을 열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걸 제 뜻대로 하려는 통제적인 성향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솔하고 솔직한 자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이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남을 탓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불안감과 나르시시즘의 미묘한 차이. 그렇다면 단순히 자존감이 낮고 불안해서 자기 방어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과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유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신체 언어는 어딘가 불완전하고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컵을 잡으려다 순간 멈칫하거나 생각에 잠겨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이죠. 또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우리는 이를 거북이 자세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인간의 몸은 본능적으로 동맥과 같은 중요 부위를 보호하려 합니다. 어깨가 위로 솟고 머리는 아래로 향하며 뼈로 보호되지 않는 복부 주위로 손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신체 언어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의 몸이 이전보다 더 닫힌 자세로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내면의 불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 기이할 정도로 먼 친구들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두 번째 강력한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한 사례의 99%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매우 중요한 적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상하게도 가까이 사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항상 다른 도시나 다른 주,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까운 친구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가끔 연락하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관계는 결국 파탄나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일로 다퉜어.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정말 별로더라고 와 같은 핑계를 대며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오래된 동네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앞에서 완벽한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다면 그 연기는 두세의 시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가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균열은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에는 완벽했던 자세와 눈맞춤, 부드러운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얼굴에서는 표정이 사라지고 편안한 복식 호흡 대신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얕은 흉식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계산된 연기입니다.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감정의 표출인가, 아니면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연기인가? 네 번째 장. 대화가 끝난 뒤 밀려오는 허무함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감정 그 자체입니다.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환상적인 기분이 듭니다. 마치 나 자신을 만난 것처럼 내가 찾던 완벽한 이상형을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고 혼자 남게 된 순간 그 좋았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왠지 모를 허무함과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핵심입니다. 진실한 사람과의 교감은 우리의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과 같은 유대감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행복감을 줍니다. 반면 조종에 능한 사람과의 대화는 도파민에 기반합니다. 도파민은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감을 주지만 그 효과는 매우 짧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포착해 당신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스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누릅니다. 그들이 이런 기술을 책으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대화가 끝난 직후 급격한 감정의 추락을 경험했다면 그 대화가 진정한 교감이 아닌 도파민의 함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빛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장.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이제 사람의 거짓말과 스트레스를 간파하는 매우 구체적인 기술, 바로 눈 깜빡임 횟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1분에 평균 15회에서 20회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 어려운 수학 시험을 볼 때 우리의 눈 깜빡임 횟수는 분당 75회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반대로 고도로 집중할 때, 예를 들어 의사에게서 좋지 않은 진단 결과를 들을 것 같은 순간에는 눈 깜빡임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며 분당 3, 4회로 줄어듭니다. 이 눈 깜빡임 횟수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평소 그 사람의 평균적인 눈 깜빡임 횟수, 즉 기준선을 파악한 뒤 특정 질문에 대답할 때 그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눈 깜빡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곧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신호가 아닌 여러 신호들의 군집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눈 깜빡임이 늘어나면서 말의 유창함이 떨어지고 시선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어깨를 움츠리는 등의 행동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거짓말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이코패스와 관련하여 이 눈 깜빡임은 더욱 소름 끼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취약점이나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눈 깜빡임 횟수가 0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간을 찌푸리거나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다릅니다. 당신이 약점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들은 마치 사냥감이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을 포착한 포식자처럼 그들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신에게 고정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할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장. 신문 전문가의 미끼 질문. 마지막으로 전문 신문가들이 사용하는 매우 강력한 미끼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벌 질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썼던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하얀 거실 카페트 위에 초콜릿 우유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우유 누가 쏟았니? 둘 다 아니라고 답했죠. 저는 딸을 먼저 방으로 불러 물었습니다. 살롯, 혹시 우유 쏟았니? 딸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 우유를 쏟은 사람에게는 어떤 벌을 줘야 할까? 그러자 딸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벌서기, 외출 금지, 게임 금지, 용돈 삭감. 죄가 없는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윌리엄, 우유 쏟았니? 아들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유 쏟은 사람한테는 어떤 벌을 줘야 할까?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실에서 초콜릿 우유 못 마시게 하기.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관대한 처벌을 제한합니다. 이 원리를 데이트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겁니다. 요즘 보면 사람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나쁜 남자들 때문에 상처받는 여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는지, 눈 깜빡임이 늘어나는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처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여자들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남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많은 것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만약 당신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질문은 그에게 당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맺은 말 우리는 오늘 인간관계 속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구별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본 모습을 꿰뚫어보는 질문, 거짓을 드러내는 신체 언어,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 남는 감정의 잔상까지. 이러한 지식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학 상식을 넘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직감을 믿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직감은 종종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미세한 신호들을 종합하여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위화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지혜를 통해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상대방은 내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관계 속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지만 그 정체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죠. 안타깝게도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심리 조종과 최면 같은 기술로 당신의 마음을 훔치고 당신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행동 전문가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 삶에 숨어든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첫 만남에서부터 구별해내는 놀랍고도 실용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나 결정적이었던 그들의 비밀 신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장.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신호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명백한 것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는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당신의 마음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뇌에는 인지적 맹점이 생겨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강한 호감은 곧바로 신뢰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수많은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과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뇌는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고 긍정적인 증거만을 찾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맹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특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여성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직장 생활, 힘들게 끝난 과거의 연애, 혹은 인생의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이 무엇인가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내면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모든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까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즉 적신호를 가진 사람의 대답은 대부분 남 탓으로 기결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배울 점도 성장할 필요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앞으로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결국 상처받는 건 나뿐이라는 걸 깨달았지. 이들의 대답 어디에도 자기 성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좀 더 마음을 열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걸 제 뜻대로 하려는 통제적인 성향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솔하고 솔직한 자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이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남을 탓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불안감과 나르시시즘의 미묘한 차이. 그렇다면 단순히 자존감이 낮고 불안해서 자기 방어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과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유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신체 언어는 어딘가 불완전하고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컵을 잡으려다 순간 멈칫하거나 생각에 잠겨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이죠. 또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우리는 이를 거북이 자세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인간의 몸은 본능적으로 동맥과 같은 중요 부위를 보호하려 합니다. 어깨가 위로 솟고 머리는 아래로 향하며 뼈로 보호되지 않는 복부 주위로 손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신체 언어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의 몸이 이전보다 더 닫힌 자세로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내면의 불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 기이할 정도로 먼 친구들.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두 번째 강력한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한 사례의 99%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매우 중요한 적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상하게도 가까이 사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항상 다른 도시나 다른 주,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까운 친구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가끔 연락하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관계는 결국 파탄나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일로 다퉜어.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정말 별로더라고. 와 같은 핑계를 대며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오래된 동네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앞에서 완벽한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다면 그 연기는 두세의 시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가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균열은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에는 완벽했던 자세와 눈맞춤, 부드러운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얼굴에서는 표정이 사라지고 편안한 복식 호흡 대신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얕은 흉식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계산된 연기입니다.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감정의 표출인가, 아니면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연기인가? 네 번째 장. 대화가 끝난 뒤 밀려오는 허무함.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감정 그 자체입니다.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환상적인 기분이 듭니다. 마치 나 자신을 만난 것처럼 내가 찾던 완벽한 이상형을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고 혼자 남게 된 순간 그 좋았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왠지 모를 허무함과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핵심입니다. 진실한 사람과의 교감은 우리의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과 같은 유대감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행복감을 줍니다. 반면 조종에 능한 사람과의 대화는 도파민에 기반합니다. 도파민은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감을 주지만 그 효과는 매우 짧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포착해 당신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스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누릅니다. 그들이 이런 기술을 책으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대화가 끝난 직후 급격한 감정의 추락을 경험했다면 그 대화가 진정한 교감이 아닌 도파민의 함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빛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장.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이제 사람의 거짓말과 스트레스를 간파하는 매우 구체적인 기술, 바로 눈 깜빡임 횟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1분에 평균 15회에서 20회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 어려운 수학 시험을 볼 때 우리의 눈 깜빡임 횟수는 분당 75회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반대로 고도로 집중할 때 예를 들어 의사에게서 좋지 않은 진단 결과를 들을 것 같은 순간에는 눈 깜빡임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며 분당 3, 4회로 줄어듭니다. 이 눈 깜빡임 횟수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평소 그 사람의 평균적인 눈 깜빡임 횟수, 즉 기준선을 파악한 뒤 특정 질문에 대답할 때 그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눈 깜빡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곧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신호가 아닌 여러 신호들의 군집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눈 깜빡임이 늘어나면서 말의 유창함이 떨어지고 시선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어깨를 움츠리는 등의 행동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거짓말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이코패스와 관련하여 이 눈 깜빡임은 더욱 소름 끼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취약점이나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눈 깜빡임 횟수가 0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간을 찌푸리거나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다릅니다. 당신이 약점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들은 마치 사냥감이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을 포착한 포식자처럼 그들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신에게 고정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할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장. 신문 전문가의 미끼 질문. 마지막으로 전문 신문가들이 사용하는 매우 강력한 미끼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벌 질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썼던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하얀 거실 카페트 위에 초콜릿 우유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우유 누가 쏟았니? 둘 다 아니라고 답했죠. 저는 딸을 먼저 방으로 불러 물었습니다. 살롯, 혹시 우유 쏟았니? 딸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 우유를 쏟은 사람에게는 어떤 벌을 줘야 할까? 그러자 딸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벌서기, 외출 금지, 게임 금지, 용돈 삭감, 죄가 없는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윌리엄, 우유 쏟았니? 아들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유 쏟은 사람한테는 어떤 벌을 줘야 할까?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실에서 초콜릿 우유 못 마시게 하기.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관대한 처벌을 제안합니다. 이 원리를 데이트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겁니다. 요즘 보면 사람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나쁜 남자들 때문에 상처받는 여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는지, 눈 깜빡임이 늘어나는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처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여자들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남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많은 것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만약 당신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질문은 그에게 당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맺은 말 우리는 오늘 인간관계 속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구별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본 모습을 꿰뚫어보는 질문, 거짓을 드러내는 신체 언어,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 남는 감정의 잔상까지. 이러한 지식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학 상식을 넘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직감을 믿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직감은 종종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미세한 신호들을 종합하여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위화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지혜를 통해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상대방은 내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관계 속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지만 그 정체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죠. 안타깝게도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심리 조종과 최면 같은 기술로 당신의 마음을 훔치고 당신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행동 전문가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 삶에 숨어든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첫 만남에서부터 구별해내는 놀랍고도 실용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나 결정적이었던 그들의 비밀 신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장.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신호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명백한 것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는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당신의 마음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뇌에는 인지적 맹점이 생겨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강한 호감은 곧바로 신뢰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수많은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과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뇌는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고 긍정적인 증거만을 찾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맹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특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여성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직장 생활, 힘들게 끝난 과거의 연애, 혹은 인생의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이 무엇인가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내면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모든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까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즉 적신호를 가진 사람의 대답은 대부분 남 탓으로 기결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배울 점도 성장할 필요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앞으로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결국 상처받는 건 나뿐이라는 걸 깨달았지. 이들의 대답 어디에도 자기 성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좀 더 마음을 열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걸 제 뜻대로 하려는 통제적인 성향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솔하고 솔직한 자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이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남을 탓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불안감과 나르시시즘의 미묘한 차이. 그렇다면 단순히 자존감이 낮고 불안해서 자기 방어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과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유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신체 언어는 어딘가 불완전하고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컵을 잡으려다 순간 멈칫하거나 생각에 잠겨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이죠. 또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우리는 이를 거북이 자세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인간의 몸은 본능적으로 동맥과 같은 중요 부위를 보호하려 합니다. 어깨가 위로 솟고 머리는 아래로 향하며 뼈로 보호되지 않는 복부 주위로 손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신체 언어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의 몸이 이전보다 더 닫힌 자세로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내면의 불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 기이할 정도로 먼 친구들.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두 번째 강력한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한 사례의 99%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매우 중요한 적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상하게도 가까이 사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항상 다른 도시나 다른 주,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까운 친구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가끔 연락하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관계는 결국 파탄나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일로 다퉜어.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정말 별로더라고. 와 같은 핑계를 대며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오래된 동네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앞에서 완벽한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다면 그 연기는 두세의 시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가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균열은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에는 완벽했던 자세와 눈맞춤, 부드러운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얼굴에서는 표정이 사라지고 편안한 복식 호흡 대신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얕은 흉식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계산된 연기입니다.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감정의 표출인가, 아니면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연기인가? 4번째 장. 대화가 끝난 뒤 밀려오는 허무함 3번째 신호는 당신의 감정 그 자체입니다.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환상적인 기분이 듭니다. 마치 나 자신을 만난 것처럼 내가 찾던 완벽한 이상형을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고 혼자 남게 된 순간 그 좋았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왠지 모를 허무함과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핵심입니다. 진실한 사람과의 교감은 우리의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과 같은 유대감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행복감을 줍니다. 반면 조종에 능한 사람과의 대화는 도파민에 기반합니다. 도파민은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감을 주지만 그 효과는 매우 짧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포착해 당신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스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누릅니다. 그들이 이런 기술을 책으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대화가 끝난 직후 급격한 감정의 추락을 경험했다면 그 대화가 진정한 교감이 아닌 도파민의 함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빛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장.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이제 사람의 거짓말과 스트레스를 간파하는 매우 구체적인 기술, 바로 눈 깜빡임 횟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1분에 평균 15회에서 20회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 어려운 수학 시험을 볼 때 우리의 눈 깜빡임 횟수는 분당 75회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반대로 고도로 집중할 때, 예를 들어 의사에게서 좋지 않은 진단 결과를 들을 것 같은 순간에는 눈 깜빡임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며 분당 3, 4회로 줄어듭니다. 이 눈 깜빡임 횟수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평소 그 사람의 평균적인 눈 깜빡임 횟수, 즉 기준선을 파악한 뒤 특정 질문에 대답할 때 그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눈 깜빡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곧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신호가 아닌 여러 신호들의 군집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눈 깜빡임이 늘어나면서 말의 유창함이 떨어지고 시선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어깨를 움츠리는 등의 행동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거짓말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이코패스와 관련하여 이 눈 깜빡임은 더욱 소름 끼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취약점이나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눈 깜빡임 횟수가 0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간을 찌푸리거나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다릅니다. 당신이 약점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들은 마치 사냥감이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을 포착한 포식자처럼 그들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신에게 고정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할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장. 신문 전문가의 미끼 질문. 마지막으로 전문 신문가들이 사용하는 매우 강력한 미끼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벌 질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썼던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하얀 거실 카페트 위에 초콜릿 우유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우유 누가 쏟았니? 둘 다 아니라고 답했죠. 저는 딸을 먼저 방으로 불러 물었습니다. 살롯, 혹시 우유 쏟았니? 딸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 우유를 쏟은 사람에게는 어떤 벌을 줘야 할까? 그러자 딸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벌서기, 외출 금지, 게임 금지, 용돈 삭감. 죄가 없는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윌리엄, 우유 쏟았니? 아들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유 쏟은 사람한테는 어떤 벌을 줘야 할까?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실에서 초콜릿 우유 못 마시게 하기.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관대한 처벌을 제한합니다. 이 원리를 데이트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겁니다. 요즘 보면 사람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나쁜 남자들 때문에 상처받는 여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는지, 눈 깜빡임이 늘어나는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처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여자들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남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많은 것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만약 당신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질문은 그에게 당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맺은 말 우리는 오늘 인간관계 속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구별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본 모습을 꿰뚫어보는 질문, 거짓을 드러내는 신체 언어,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 남는 감정의 잔상까지. 이러한 지식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학 상식을 넘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직감을 믿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직감은 종종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미세한 신호들을 종합하여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위화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지혜를 통해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상대방은 내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관계 속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지만 그 정체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죠. 안타깝게도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심리 조종과 최면 같은 기술로 당신의 마음을 훔치고 당신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행동 전문가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 삶에 숨어든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첫 만남에서부터 구별해내는 놀랍고도 실용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나 결정적이었던 그들의 비밀 신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장.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신호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명백한 것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는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당신의 마음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뇌에는 인지적 맹점이 생겨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강한 호감은 곧바로 신뢰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수많은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과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뇌는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고 긍정적인 증거만을 찾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맹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특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여성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직장 생활, 힘들게 끝난 과거의 연애, 혹은 인생의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이 무엇인가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내면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모든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까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즉 적신호를 가진 사람의 대답은 대부분 남 탓으로 기결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배울 점도 성장할 필요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앞으로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결국 상처받는 건 나뿐이라는 걸 깨달았지. 이들의 대답 어디에도 자기 성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좀 더 마음을 열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걸 제 뜻대로 하려는 통제적인 성향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솔하고 솔직한 자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이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남을 탓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불안감과 나르시시즘의 미묘한 차이. 그렇다면 단순히 자존감이 낮고 불안해서 자기 방어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과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유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신체 언어는 어딘가 불완전하고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컵을 잡으려다 순간 멈칫하거나 생각에 잠겨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이죠.
또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우리는 이를 거북이 자세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인간의 몸은 본능적으로 동맥과 같은 중요 부위를 보호하려 합니다. 어깨가 위로 솟고 머리는 아래로 향하며 뼈로 보호되지 않는 복부 주위로 손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신체 언어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의 몸이 이전보다 더 닫힌 자세로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내면의 불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 기이할 정도로 먼 친구들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두 번째 강력한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한 사례의 99%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매우 중요한 적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상하게도 가까이 사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항상 다른 도시나 다른 주,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까운 친구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가끔 연락하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관계는 결국 파탄나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일로 다퉜어.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정말 별로더라고 와 같은 핑계를 대며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오래된 동네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앞에서 완벽한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다면 그 연기는 두세의 시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가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균열은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에는 완벽했던 자세와 눈맞춤, 부드러운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얼굴에서는 표정이 사라지고 편안한 복식 호흡 대신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얕은 흉식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계산된 연기입니다.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감정의 표출인가, 아니면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연기인가? 네 번째 장. 대화가 끝난 뒤 밀려오는 허무함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감정 그 자체입니다.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환상적인 기분이 듭니다. 마치 나 자신을 만난 것처럼 내가 찾던 완벽한 이상형을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고 혼자 남게 된 순간 그 좋았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왠지 모를 허무함과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핵심입니다. 진실한 사람과의 교감은 우리의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과 같은 유대감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행복감을 줍니다. 반면 조종에 능한 사람과의 대화는 도파민에 기반합니다. 도파민은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감을 주지만 그 효과는 매우 짧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포착해 당신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스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누릅니다. 그들이 이런 기술을 책으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대화가 끝난 직후 급격한 감정의 추락을 경험했다면 그 대화가 진정한 교감이 아닌 도파민의 함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빛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장. 눈은